안녕하세요. 배나운 천사입니다. 재활승마 이론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재활승마 이론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말 관련 사지 및 법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기존에 먼저 이제 재활승마 이론하고 말 관련 사지 및 법규 자료 보내달라고 하신 분들한테는 작년 자료를 보내드렸고요. 혹시라도 올해 자료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메일을 다시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매일 오시는 분한테 한 분 한 분 답장을 해드리고 있긴 한데 제가 실수로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저 인간이 왜 안 보내주나 이렇게 좀 노여워하지 마시고 어려우셔도 메일 한번 다시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일 근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육의 생리적 특성에는 수축성, 전도성, 탄성, 항상성이 있다. 2. 근육세포의 모양은 다른 세포와 달리 원형으로 생겼고 세 종류가 있다. 3. 전도성은 근, 섬유 한쪽 끝을 자극하면 전체에 전달되는 것이다. 4. 민문이근에는 심장근과 뼈대근이 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부 안 하면은 풀기 어려운 건데 그래도 이 문제는 조금 첫 문제로 하기엔 좀 어려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근육의 생리적 특성에는 수축성, 탄성, 흥분성, 전도성이 있죠. 그래서 보기에는 이렇게 뭔가 그럴듯하게 이렇게 항상성 이런 걸 넣어놨는데 어쨌든 요거는 21년도에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이니까요. 요거는 어쨌든 잘 챙겨보셔서 근육의 생리적 특성은 수축, 탄성, 흥분, 전도 이게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근육세포 모양이 원형으로 생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근육세포의 모양은 다른 세포와는 달리 매우 길쭉하게 생겼으며 가로로 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형과 세 종류 두 가지가 틀린 표현입니다. 길쭉하게 생겼고 두 종류가 있다. 전도성은 근섬유 한쪽 끝을 자극하면 전체에 전달되는 것 이거는 맞죠. 한쪽에다가 자극을 주면은 근육 전체로 확산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맞는 표현 답이 되겠고요. 민문이근에는 민문이라는 건 무늬가 없는 근육이죠. 무늬가 없는 근육은 내장근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대칭되는 의미의 가로무늬근이 있는데 가로무늬근이 뼈대근과 심장근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근과 뼈대근 가로무늬근이니까 민무늬근이라고 하면 4번 틀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51번에 3번 답이 되겠습니다. 52 보기에서 설명하는 근뼈대기의 역할로 옳은 것은 운동 방향을 설정하고 근육이 수축할 때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1. 지렛대 기능, 2. 조혈 기능, 3. 저장 기능, 4. 지지 기능. 일단은 뭐 보기 좀 읽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운동 방향 설정하고 수축할 때 움직인다. 어쨌든 관절 같은 게 있어서 지렛대 역할을 하니까 그거에 관해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 되겠고요. 2번 조혈 기능은 조혈, 혈이 이게 피잖아요. 혈액을 만드는 기능이다. 그래서 근육 안에 골수가 있는데 골수에서 혈액을 만들잖아요. 그 내용에 해당한다 하면 되겠고요. 저장기는 칼슘 및 무기질을 저장하는 기능 요거에 해당합니다. 우리 말 보건 관리 하고 우리 마학에 있군요. 마학에 보면은 그 영양소 쭉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칼슘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뼈나 치아에 저장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 지지 기능은 말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1번 되겠고요. 뇌성마비를 대상으로 한 재활승마 강습에서 주의사항만을 고른 것은 1. 강직형 뇌성마비는 안장에 걸터앉는 것이 어렵다. 기승활동을 하기에 관절 가동 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심한 통증이 있다. 교정되지 않은 척추, 골반 하지의 정렬이 있다. 근긴장도로 인해 머리와 목 조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1. 가다, 2. 가라, 3. 나다라, 4. 다. 요거는 재활승마 강습을 할 때 그 장애 유형에 따라서 금지 사항이 있고 주의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특정 장애에 대한 뭐 주의나 금지 사항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 문제처럼 금지만 골라라, 주의만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많이 예시가 책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다 외우려면 좀 어렵고 어쨌든 뇌성마비는 꼭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정되지 않은 척추 골반 하지의 정렬이 있으면 요거는 금지사항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승마하려면 어쨌든 척추가 이제 반드시 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은 재활승마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만 제가 확실히 알고 있어서 그럼 다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1번, 3번, 4번이 아니어서 이렇게 해서 2번으로 찍어서 맞췄습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안장에 걸터앉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근긴장도로 인해 머리와 목 조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주의사항이 되어 있고요. 기승활동을 하기에 관절 가동 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심한 통증이 있다. 그리고 다 말씀드린 대로 교정되지 않은 척추, 골반 하지의 정렬이 있다. 이 부분은 금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은근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알아두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재활승마 강습관리 중 업무와 역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강습계획, 마구 및 교구를 준비한다. 2. 강습평가, 기승자의 운동 강도를 조절한다. 3. 강습준비, 봉사자의 안전을 확인한다. 4. 강습 시행, 내용에 따라 강습 일지를 작성한다. 요거는 어떻게 계획, 평가, 준비, 시행 요 단계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요 어떠한 내용이냐 이걸 연결을 시키면은 오히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구 및 교구를 준비하는 거는 사전에 준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에 해당한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기승자의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거는 다 끝나고 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활승마니까 이제 그 강습을 진행하면서 이게 무리가 있다 아니면 이게 좀 더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2번 같은 경우 강습 시행에 해당했고요. 3번 같은 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봉사자의 안전을 확인한다. 요런 문장은 제가 못 봤어요. 못 봤고 요건 어떻게 보면 약간 페이크로 그냥 넣은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에 내용에 따라 강습 일지를 작성한다. 강습 일지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하루하루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습을 하고 나서 그날의 기록을 적는 거니까 오히려 이거는 제가 볼 때 강습 평가에 맞지 않나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 단어와 내용을 좀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그 봉사자에 관해서는 참가 봉사인을 확인한다. 강습 준비하기가 있고요. 봉사자의 안전을 확인한다. 제가 이 내용 못 찾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단어와 역할을 좀 생각을 하면 봉사자의 안전도 어떻게 보면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기승자의 안전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뭐 사이드 워커나 말리더의 안전도 확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넓은 의미에서는 그 재활승마 지도사 역할이니까 봉사자의 안전 확인 이런 거는 수시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진행되는 도중에 수시로 확인한다 그러면 굳이 늦자면 강습 시행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55. 말에게 접촉평가를 실시할 때 점검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말 가까이에서 휠체어가 넘어지도록 한다. 2. 큰 고무공을 말에게 직접 던져본다. 3. 삼각콘을 말 다리에 굴려본다. 4. 우산을 들어 올려 몇 번 흔들어 본다. 어쨌든 접촉평가라고 하면 이제 말이 어떠한 도구나 물체 이런 걸 접했을 때 이 말이 놀라나 안 놀라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얘가 재활승마에 적합한 말인가 안 적합한 말인가 이런 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런 취지의 생각을 하면은 휠체어는 어떻게 보면은 마장이나 아니면은 뭐 마구간에서 그 마장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재활승마 하시는 분이 휠체어를 타고 갈 수도 있죠. 그러다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말이 너무 놀라거나 그러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큰 고무공 뭐 솔직히 승마장에서 공을 던질 일이 있겠냐 싶지만 어쨌든 큰 물체가 말한테 막 갑자기 다가온다 이런 상황에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세 번 삼각콘 같은 경우에는 삼각콘을 일반적으로 굴리지는 않잖아요. 그거를 이제 삼각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마장에 특정 포인트에 배치를 해놓고 말이 그 위치를 돈다거나 뭐 아니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삼각콘을 굴려본다? 오히려 뭐 공을 굴려본다는 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삼각콘을 굴려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쵸? 4번 같은 경우에는 우산을 들어올려 몇 번 흔들어 본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뭐 마장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마구간에서 마장 올 때 뭐 이런 이동을 할 때 보면은 뭐 비가 오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4번도 말이 어떻게 보면은 경험할 수 있는
좀 예상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위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푸시면 답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삼각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걸 말한테 굴릴 일은 거의 없잖아요. 삼각콘은 이미 어느 포지션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말이 그걸 활용해서 뭐 하는 거니까 이제 발이 삼각콘에 닿았을 때, 발굽이 닿았을 때 말이 놀라나 안 놀라를 테스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워둔 삼각콘에 말이 발굽이 닿도록 이끌어 본다가 이제 말 접촉 평가할 때 점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그래서 3번 접촉 평가를 할 때 점검한 사항은 옳지 않은 것이 돼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활승마 이론 일부를 마치고요. 어쨌든 그 재활승마 이론 정리를 하고 기출문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 관련 상식 및 법규 이쪽을 준비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어쨌든 제가 저한테 메일 주셨는데 제가 까먹어갖고 제가 그 답장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재활 승마 이론을 작년 기출문제를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저한테 그 메일을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부담 없이 메일 주시면 구독자분들께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